안녕하세요. 진심보청기 광진센터 정진원 센터장입니다. 어느덧 4월이 찾아오고 봄 햇살이 점점 따스해지는 게 느껴지는 날씨이죠. 하지만 오전이랑 오후 일교차가 이렇게 심할 때는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보청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청력을 잃게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청의 원인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노화로 인해 생기는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난청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는 수면 무호흡증과 청력 손실에 대한 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난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력 손실이 있을 때는 보청기가 이 난청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같이 정리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진실! 수면 무호흡증이란 말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걸 들어봤을 때 자면서 뭐 호흡을 못한다? 코를 그냥 심하게 고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잠에서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1시간에 수십 번씩 계속 호흡을 멈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몸에 있는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서 숙면은커녕 몸 자체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내 몸은 제대로 깊이 잠들지 못해 쉴 틈 없이 깨어있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 몸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청력은 이 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을 떠나서 말소리 자체를 이해를 하고 언어를 인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즉, 귀는 단순히 이제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소리를 뇌로 전달해주는 이 통로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귀 안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이라는 부위에 있는 청각 유무세포가 있습니다. 이 청각 유무세포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 유무세포들이 잘 기능을 하려면 자는 동안 이렇게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제대로 된 산소가 피를 통해서 운반이 되지 않겠죠. 결국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저산소증이라고 명명합니다. 결국 산소를 받지 못한 청각 유무세포들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저산소증, 뇌혈류 장애, 그리고 청각세포 손상,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저산소 상태가 됐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또 저산소가 됐다가 회복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증상 역시 우리 청신경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청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이 더 낮았고 특히 고주파수 영역, 즉 말소리나 고음에 대한 청력을 관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 더 많이 손실된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딱히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어느 날 내가 TV 소리를 이렇게 계속 키우게 된다거나 대화 중에 뭐라고요? 이렇게 자주 되묻게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셨다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수면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동시에 청력 검사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이 체크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경우 내가 난청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청력 손실을 겪는 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하게 이제 소리를 증폭해주는 증폭기기는 아닙니다. 사용자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한 주파수만 선별적으로 증폭시켜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가 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청취 능력 향상입니다.
이 착용 전과 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목소리나 환경 소리 등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곧 두 번째 도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대화 스트레스가 줄고 대인관계 소통이 훨씬 수월해져서 우울증이 있으셨던 분이나 소극적인 내 행동들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이는 내 스스로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점은 이 보청기를 통해서 뇌의 청각 정보 처리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장기적으로는 말소리를 이해하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력세포 자체의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신경 특성상 어원 분별력 자극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보청기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착용 자체로 인해서 청력 손실이 사라지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호전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정답은 통합적인 관리입니다. 우선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었다면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양압기나 구강장치 아니면 외과나 내과 수술 등을 통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또한 빠질 수 없으신데요. 체중 감량, 금연, 금주, 청결 관리 이런 것들만으로도 무호흡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청력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진행하여 내 청력 상태의 변화를 체크해 주시고 보청기 조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보청기를 착용 후에도 한두 번만 착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착용을 해서 습관을 들이고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대화 환경, 사람들 간의 대화 소리, 소통하는 이런 환경에서 많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그냥 밤에 숨 좀 고르는 문제로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력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발견을 하고 근본 원인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난청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꿀팁을 제가 공유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진심보청기 광진센터는 여러분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늘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진심!